안녕하세요. 변리사 1차 특허법 강의를 맡게 된 오지훈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OT를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강의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에 있는 구성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 이론에서 이제 법조문이랑 판례를 공부를 같이 해볼 거고, 테마특 강의라고 해서 판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차 시험을 볼 때 시험 보기 전까지 나오는 최신 판례들도 이제 시험 범위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판례 강의를 이제 테마특 강으로 해서 최신 판례를 같이 공부해보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전원합의체 판례 같이 좀 중요한 판례들도 같이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최신 그 기출인 58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1차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산재권법 안에 들어있는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산재권법은 이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허법은 20문항이 출제됩니다. 나머지 10문제와 10문제는 각각 상표법이랑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문항으로 특허법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문항을 이제 60분 동안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빨리 문제를 풀고 막힘없이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험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고,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이지만 2차 시험에서 이제 특허법이랑 상표법이 이제 2차 시험 과목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 보호법을 2차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산재권법 전체를 2차에서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특허법이랑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2차, 1차 공통으로 시험 과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차에서 공부를 이제 탄탄하게 하고 가셔야 2차 시험까지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월경에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이제 그 해의 여름에 보통 이제 7월이나 8월 이제 가가지고 보통 7월 말에 시험을 보죠. 그래서 대략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총 2번의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해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1차 공부부터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과목에서 그 상표법이랑 특허법은 공통되지만 민사소송법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들을 이제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1차 공부를 하실 때 특허랑 상표 같은 경우에는 공통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 양을 좀 많이 늘려서 깊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1차를 통과를 해야 2차를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에서 안전하게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2월 말에 보통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 시험 결과가 3월 거의 다 3월 넘어가서 3월 말 정도에 시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시험 보고 나서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붕 뜹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충분하게 2차 공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결과가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저희가 이제 커트라인을 매기기 때문에 그 시험 작년도나 아니면 그 당해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그 커트라인에 근접하신 분들 경우에는 마음이 되게 불안하신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공부를 충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1차 시험을 이제 커트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커트라인 이상으로 이제 훨씬 넘은 이제 그 고득점을 해가지고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산재권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화생지 4과목을 이제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과학만 해도 4과목이고 산재권법만 해도 3과목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법이랑 산재권법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자연과학에서 좀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랑 산재권법에서 많은 고득점을 이제 해서 점수를 높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점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산자권법이랑 민비법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으로 잡아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지 이제 자연과학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 점수를 넘겼을 때에도 무리 없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시험 과목에서도 공통되기 때문에 1차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2차에서도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의 논리를 이제 잘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1차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이제 그 연결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를 할 때 이제 1차랑 2차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런 논점은 2차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진다. 1차에서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왜냐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약이 필요한 부분들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조문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이제 기본서랑 법조문을 펴놓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OX로 이제 답을 빨리빨리 내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이제 그 1번부터 5번까지 그 5문항에서 각각의 이제 답을 내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OX를 내리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답을 이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OX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좀 그 많은 양을 이제 눈에 바르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허법이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의, 요건, 절차, 효과라고 해서 의요절효라고 해서 2차법에서는 2차 이제 들어가시면 공부하실 때 암기를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1차 하실 때부터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1차에서는 이제 용어 같은 걸 좀 장난을 쳐서 많이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어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를 1회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바로 감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기본서도 두껍지만 문제를 이제 묶어놓은 문제집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홀수번이나 짝수번을 나눠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해서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그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홀수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짝수번을 푸는 식으로 해서 나눠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오답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에다 이제 뭐 별도로 표시를 자기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회독할 때 이 부분 내가 틀렸었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유기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고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또 다음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구분을 잘 해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결국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국엔 기본서잖아요. 문제집은 이제 문제 풀고 나중에는 이제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다가 가져와서 본인이 무엇이 자기가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 기본서 본문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책 맨 앞장에다가 저는 이제 뭐 제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용어 같은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주랑 추정을 내가 좀 헷갈린다. 그럼 이제 그 맨 앞 페이지 장에다가 책이 있으면 이렇게 맨 앞 페이지 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간주, 추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들어갈 때는 맨 이 앞 페이지 장만 이제 보고 들어가서 좀 시험에서 내가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주나 추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치유나 포기 아니면 뭐 법정기간이랑 지정기간,
그다음에 뭐 강행 규정이랑 이민 규정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부분 좀 헷갈리는 게 있다, 틀렸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개수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가 이제 두 페이지 안에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보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치를 가장 끌어올린 다음에 시험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특허법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번 OT는 이렇게 짧게 진행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특허법 기본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